안녕하세요. 키 작은 모험가입니다. 오늘은 일본 바이크 투어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키나와 바이크 투어를 진행하고 나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코오리 대교를 건너가는 영상을 보니까 빨리 바이크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용인 수지인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시승 계획도 못 잡고 있지만 날씨가 조금 풀리면 바로 시승 신청해서 제가 사고 싶은 바이크를 결정해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승하고 싶은 바이크는 역시 히말라얀 450입니다. 처음부터 어드벤처로 입문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우선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고 적당한 배기량의 어드벤처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편안한 포지션을 고려하면 장거리 여행용으로 한 대쯤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 바이크가 아닐까 자꾸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시승하고 싶은 바이크는 2025년식 레블 1100 MT 모델입니다. 믿음의 혼다. 낮은 시트고와 무게중심이 낮아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는 500이량 크루저 바이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시승을 해보고 레블 500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도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다 더고 카페에서 시승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대형 모델은 이종 소형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던데 레블 1100 시승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승 예약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얀 450이 튜브 타입 추가 할인 30만원이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튜브 타입과 튜브리스 타입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도 같아서 한번 차이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선택을 한다면 튜브리스 타이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튜브 타입은 오프로드 주행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고 튜브리스 타입은 장거리 투어링에 적합한 타입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토 캠핑을 위해서 험지를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즐길 생각은 없거든요. 지금은 하트바이를 보고 오키나와 최북단에 있는 해도 미사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최북단은 산악지역이라서 재미있게 바이크를 탈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발인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코너를 돌다가 바이크가 밀려서 중앙선을 넘을 뻔해서 아차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코너링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서 저 같은 발인이들이 재미나게 와인딩을 즐길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량이 매우 적은 지역이라서 코너링 연습하기도 아주 적당합니다. 그럼 일본 바이크 투어에 대해 제가 느낀 장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우선 안전입니다. 일본 운전자들은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는 편입니다. 특히 바이크를 위협하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크를 보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일본에서 바이크 투어를 해보시면 정말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 저도 안전하게 바이크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고 여행하는 내내 정말 안심하고 바이크 투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건 다른 나라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먼 거리를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오키나와보다 일본 혼슈 지역 같은 넓은 지역을 여행할 때 아주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도로의 배수 능력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포장 도로에서 달려보진 못해서 장담은 못합니다만 노면 상태를 봤을 때는 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마찰력은 유지해 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비가 올 때 코너링은 정말 조심해야겠지요.
그럼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장점이 곧 단점일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안전, 이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차들이 빨리 달리지 않아서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제 앞에 차가 달리고 있으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한적한 도로에서는 차들이 가끔 비켜주기도 하는데요.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앞에 차가 달리고 있으면 약간 답답한 라이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한국과 차선이 반대라서 일본에서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많이 다녔고 렌터카로 여행을 할 때가 많아서 좌측 통행이 이제 익숙해서 그런지 별 어려움 없이 다녔는데 일본에서 운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렌터카로 사슴공원으로 유명한 나라 지역을 여행할 때 역주행, 이게 차가 별로 없는 도로에서 착각하기 쉬운데요. 앞차가 있을 경우는 앞차를 따라가면 되니까 착각할 일이 별로 없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역주행해서 오는 차가 있어갖고 깜짝 놀라서 왼쪽으로 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역주행이었더라고요. 그 맞은편 운전자는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하면 참 미안했습니다. 이런 점들 이외에는 딱히 단점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점에서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시골 주유소는 셀프 주유소가 많지 않아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주유소가 대부분인데 정말 친절합니다. 그리고 휴게소에 바이크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잠깐 리라이브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번 바이크 투어에서 리라이브 앱을 좀 써봤는데 이게 참 괜찮은 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달린 경로를 3D 비디오로 만들어주는데 중간중간에 찍은 사진도 자동으로 포함시켜줍니다. 처음 써보는 거라서 아직 익숙하게 쓰지는 못하는데 다음 바이크 투어에서도 또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총 이동거리가 173.8km였네요. 아직 장거리를 이동해보지 않았지만 하루에 이 정도 달리는 건 전혀. 다음에 바이크 투어를 오게 된다면 후지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히말라얀 450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토 캠핑이거든요. 바이크에 캠핑 장비 실어서 후지산이 보이는 캠핑장에서 며칠 유유자적 캠핑해보고 싶은 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요즘 후지산이 분화하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유튜브에 올라오던데 후지산 분화하기 전에 얼른 다녀오려고요. 후지산 모토 캠핑을 하고 싶어진 건 제가 유루캠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부터인데요. 유루캠 애니메이션은 제가 캠핑에 입문하게 만든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캠핑이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는 후모토파라라는 캠핑장인데요.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하는 캠핑장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초원에서 바로 후지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캠핑장인데 사진만 봐도 정말 가보고 싶어지지 않나요? 이 캠핑장은 프리사이트라서 그냥 내가 자리를 펴고 싶은 곳에 차나 바이크를 끌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텐트 치면 되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인프라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이용하기 굉장히 편한 캠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후지산 모토 캠핑을 하는 영상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해도 미사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해도 미사키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바이크 투어를 가신다면 해도 미사키는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3박 4일 일정으로 바이크 투어를 왔는데 사실 바이크 투어를 해보니까 부지런히 다니면 2박 3일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충분한 일정으로 오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시간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2박 3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